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젠슨왕의 어떤 발언 효과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는 F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0.5냐 0.25냐 그리고 금리 내린 이유가 경기 침체냐 경기 침체 방어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확 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속 매도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지난주 초에 과매도권 진입하면서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메인이 되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중국 증시 빼놓고는 대부분 다 올라갔고, 특히 나스닥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에서 주 후반에 강했던 것도 러셀 2000,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러셀 2000 지수가 주 후반에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나스닥이 올랐다. 기술주들이,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가 반등했다. 그 다음에 러셀 2000이 올랐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 이 두 가지가 큰 줄거리인데, 실제로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가 지난주 16% 가까이 올랐고 테슬라가 9%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메가세븐 종목군들 중에 일부 종목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분류하는 에너지주, JP모건,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치주 분류의 종목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반도체주, 그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랐는데, 2차전지 대형주를 빼놓고는 뭐 웬만하면 다 올랐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종목이 뭐 리드를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다음에 코스피에서는 포스코가 제일 강했고 삼성전자가 약했고, 삼성전자 발목 잡고 금융주 발목 잡고 그 포스코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 특징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엇갈린 거예요. 예, 두 종목이 같이 가다가 두 종목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엔비디아 효과가 지난주에 살아났는데, 젠슨왕의 발언, 그러니까 뭐 블랙웰에 대한 강력한 수요 확인해주고 AI 이제 초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게 실적 발표할 때 나왔던 코멘트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같은 말을 가지고 악재로 반영하기보다는 호재로 반영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근데 뭐 한편으로는 사우디에 대규모 수출 가능성 제기된 게 이게 실적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수위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는 아마 좀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된 게 이번에는 좀 상승 쪽으로 베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효과가 시장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여기에 물가가 어쨌든 계속 내려가고 있다. 물가 내려가는데 소비 심리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번 금리 인하가 물가는 잡히고 소비는 유지가 되고 뭐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아닌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그 금리 인하 갑자기 0.5% 인하가 튀어나왔어요. 0.5% 가능성이 튀어나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닉 티미라우스가 제기를 하고, 또 그 해외 언론 여러 곳,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0.5, 0.25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0.5 내리면 시장이 놀랄 수 있는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면서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적당하게 잘 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압박을 낮추면서 고용이 나빠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더들리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갑자기 0.5포인트 인하가 확 제기가 되면서 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투자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시점에서 왜 0.2, 0.5 인하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월가에서 자가 발전하는 거, 금리 인하 폭을 좀 많이 세게 해줘. 우리 그동안 이제 굶었으니까 금리 인하를 좀 세게 해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좀 주식을 좀 올려볼게, 뭐 이런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 계산,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서 여당이 유리한 경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연준의 간보기, 그러니까 연준이 일부러 흘렸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흘렸는데 이제 긍정적으로는 물가를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 좀 세게 내려서 혹시 고용을 비롯해서 경제가 나빠지는 거를 방어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긍정론. 그러니까 부정론은 뭐냐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여기 연준 니네들이 오판해서 금리나 늦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욕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일단 뭐 고용지표 좀 나쁘다, 생각보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욕먹지 않으려고 이 하락 속도를 좀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월이 뭐 고용지표 괜찮아, 좋은데 그냥 경제 지금 튼튼한데 그냥 방어적인 차원에서 내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인하를 하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고, 지표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좀 심각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0.5 할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5 하게 되면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5대5까지 바뀌었어요. 네, 5대5까지 바뀌었고, 연말까지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어쨌든 0.5가 한 번은 들어갈 것 같다, 연말까지. 이런 쪽으로 시장의 이제 전망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좀 달라질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몇 번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경기 침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증시의 경로는 확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침체가 없다라면 금리나 이외 재료 노출로 시장이 좀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의 흐름이 되는지, 그리고 첫 금리나 하고 나서 12개월 이후에 봤더니 대체로 올라가더라. 근데 빠졌던 사례가 바로 경기 침체였을 때, 그때 이제 빠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단 어느 쪽의 시나리오인지를 집중하게 될 거고, 그 힌트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급한 불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죠.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주간마다 계속 이제 퍼붓는 그런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 3주 동안 6조 8천억 팔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5조 8천억, 하이닉스 1조 4천억. 그러니까 두 종목 매도한 게 전체 매도 규모보다 커요. 근데 지난주에 좀 달라진 게,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계속 똑같이 팔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매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뚝 감소해서.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우리보다 대만 더 많이 팔거든요. 근데 대만을 판다라는 거는 대만 시가총액 압도적인 1위가 TSMC잖아요. 그래서 좀 반도체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매도 공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유난히 매도가 집중된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빠졌나 봤더니 2019년 이후에 조정 사이클의 대체로 보면 30% 플러스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런 폭에 근접을 했고, 하락 속도는 마치 코로나 때 시장이 단기에 폭락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으로 급락을 하는, 뭐 저쪽에서 1번 구간이 그때 코로나 때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속도가 나오고 있어요. 완만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통 이렇게 완만하게 빠지면 올라갈 때도 급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들의 해답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그 키워드가 파운드리, 삼성전자 올해 실적 전망할 때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야.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제대로 된 HBM을 공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무산이 되면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삼성전자 위기론 막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또 마이크론 실적 추정치 하향되는 그런 도중에 해프닝, 저는 이거 해프닝이라고 보는, 왜냐면 하루 빠지고 그 다음날 복원했잖아요. 우리 증시 휴장이니까 그거 반영은 안 됐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자꾸 하향하게 됐죠. 그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망치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14조에서 313조, 311조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5조 원 이상 갔다가 45조 원에다 살짝 하향됐다가 지난주에 42조 원대,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는 곳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빠졌는데, 다만 그 PBR이 지금 좀 되게 많이 빠진 걸로, 그러니까 1.07, 1.09 정도가 삼성전자 바닥으로 보거든요, PBR. 근데 지금 1.1 초중반 정도까지 빠져서 어지간한 재료는 거의 흡수가 된 거 아니냐. 그때 PBR이 어디까지 빠진 거 계산하고 매도세가 멈춘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주가는 이렇게 빠진 거에 일정 부분은 복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번 주 FOMC 끝나고 나서 이런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대부분 이제 투자들이 왜 빠진지 알게 됐으니까 그럴 때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반면에 조금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데, 제가 뭐 과매도 막 이런 말씀드릴 때, 근데 그 드린 게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매도 상태에서 더 빼면 이거 뭔가 경기 침체 오는구나.
그런 시그널로 해석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 3개월 만에, 2달 만에 처음으로 3일 연속 올랐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상승 종목이 이틀 연속 많아. 이게 되게 신기하죠. 코스닥에 상승 종목이 이틀 연속 많았던 경우가 없었어요. 한 달 이내에.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런 움직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상승 시도하는 날,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이제 좀 이전 터무니없이 막 1000종목 이상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막 그런 구간은 좀 지나가고, 좀 이전보다는 에이 빠지면 반등해봐야지 이런 시도가 조금 더 활발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금리나 스토리가 만약에 경기 침체 이런 스토리로 가게 되면 뭐 이런 지표들은 다 무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스토리가 짜지는지 이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FMC와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사실은 두 번째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건 잠시 후에도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FMC 회의, 그리고 금리는 0.25냐 0.50이냐, 이제 시장에서는 은근히 또 0.5를 또 부추겨놔가지고 0.5에서 경기 침체 없이 예방적인 차원, 이걸 또 선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는지. 다음에 이제 미증시를 움직이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주 보면은 메가세븐 중에서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뭐 에너지주, 지금 에너지주 바닥론이 미국에선 나와요. 그러니까 왜 나오냐면 그 재선을 노리는, 그때 당시에는 재선을 노렸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쉐이를 살짝 풀어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절대로 그 친환경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버리면 물가가 올라가 버리죠. 그걸 살짝 풀러도 쉐일 업체들이 생산량을 되게 늘려버려가지고 중동에서 별짓을 해도 유가가 안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뭐 중국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유가가 뚝 떨어졌죠. 근데 이게 아마 조금 그 선거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그걸 다시 또 묶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가 올라가느냐, 메가세븐이 올라가느냐, 이런 구도들.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매도하는데 삼성전자만 매도하는 구도로 지난주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확장이 되느냐, 삼성전자도 매도를 줄이느냐, 요 구도가 저는 돌아오는 주에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의미는 삼성전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확장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의 매도 정점은 좀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바뀌게 되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종목 장세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은 2차 전지는 코스닥 쪽에서는 좀 부진했고, 지난주에 반도체 살아나고 이제 제약도 좀 움직이고, 하여튼 근데 시원스럽게 올라가기보다는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시소식으로 움직이긴 했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주도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 장세 전개, 이 부분도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일정이 한편으로는 금요일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약에 좀 불안한 시나리오를 보면 미국이 0.5 내려버리고, 일본에서 이번에는 동결하지만 우리 연내 금리 인상 또 할 거야, 막 이런 메시지를 되게 세게 내면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시장이 또 타격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 이탈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분석이 되게 많긴 한데, 근데 또 일부에서 이제 이런 주장도 있어서 금요일 변동성도 커서 우리 증시 이제 개장하고 나면 이틀 연속해서 변화가 참 요란할 것 같다, 어느 쪽이 됐든. 그래서 좀 이런 통화정책 회의에 좀 집중을 하되, 다만 이제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저런 정책적인 일정보다 삼성전자 수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면 시장 전체에 대한 방향 자체가 하락 쪽 찍찍 눌러지던 방향에서 바뀌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바뀌게 되면 뭐 반도체라든가 수출주 쪽, 바뀌지 않게 되면 제약이라든가 뭐 대형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 이렇게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연휴 또 잘 보내시고, 저는 연휴 기간에도 방송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루틴을 깨면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엉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공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가 되든 하던 거는 루틴대로 계속 해야지, 안 그러면 새로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할 때 그게 엉망이 돼요. 그래서 또 감도 또 이상해지고 해서 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